예. 자, 이제 13번 테마입니다. 보겠습니다. 13챕터 개발행위입니다. 이거하고 14장까지 이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한 2개까지 이상의 시험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개점 잡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부분을 다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 보시죠. 자, 토지 개발 행위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토지 이용 개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도시군 계획사업을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 사업들 해서 보니까 요 사업의 종류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있고요. 도시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요 세 사업인데요. 요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다 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입니다. 토지 이용 행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정해져 있는 이것들이 각종 어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시해서 각종 어떤 용도, 지역 등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토지 이용 제한 상해에 다 맞게 부합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 일체를 가지고 토지 개발이다 부른다. 그래서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니고 개발 행위니까 이건 사업들이죠.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요, 이것이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할 때 전부 다 일체 다 허가 받아서 심사 받는 과정에서 법률 준수를 다 심사해가지고 허가 딱 내어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행위 허가는요, 도시 계획을 집행하는 바로 특별시장, 자, 또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다음에 허가 받으면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이 심사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고는 15일 안에 법적인 심사를 다 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허가를 내어줄 것이고 문제 있으면 불허가 처분을 해서 그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여기서 허가 받으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일부 개발 행위 일대 한해서 준공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인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요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가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일단 아닙니다. 아닌 것인데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들이 아닌 것으로서의 건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한다. 건축하면 항상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다 포함됩니다. 자, 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들은요 다 심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가보면 이 토지 자체의 형질을 바꾼다. 토지 자체의 형상과 모양새, 성질을 바꾼다 할 때도 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규모로서 토색을 좀 크게 채취할 때도 허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네 번째 가시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어떤 목적으로서 토지 자체를 분필한다, 분할한다 할 때 이것도 심사를 받는데 이 분할 심사는 조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건물이 없는 어떤 빈 땅인 것을 요구하는 빈 땅일 때 해당 그 개발 토지 분할하는 위치가 또 제한받습니다. 통상적인 시골 농촌, 녹지 관농자, 녹관농자라는 통상적인 시골 농촌 안에서 인허가 받음이 없는 토지 분할, 농지 분할 할 때 다 일체 훑어보겠다, 알아보겠다, 당신들 토기 아니냐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 5m, 너비가 5m이면 건물 지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너비 5m 이하의 길쭉한 허가받음이 없는 토지 분할하는 행위들 이것도 심사하겠다. 사도 개설도 아니고 왠지 보겠다. 도로도 아니고 왜 그런지 보겠다 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 가시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 대지의 최소한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상이죠. 대지의 최소 면적,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요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 요것도 다 심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시면 물건을 쌓아둡니다. 물건을 쌓는다. 합니다. 그런데 물건 쌓을 때 한 달 이상 장기간 또 항상 물건 쌓아야 돼요. 한 달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는다. 라는 전제가 또 붙습니다. 또 위치가 또 제한받네요. 통상적인 주상공업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어떤 개발할 토지에서는 물건 쌓아둡니다. 그런데 개발할 토지도 아니고 또 농림지역은요 벼를 쌓아두니까 빼고요. 이 위치가 좀 제한받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쌓는 위치가 녹지 또 요 농림 빼고 관리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 쌓아둘 때입니다. 그것도 울타리 치고 안에 쌓아두면 돼요.
울타리 치지 않고 쌓거나 울타리 치고 밖에 쌓거나 라는 의미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서 물건 사업일 때 심사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질 변경 같은 경우도 경장 목적일 때는 또 거래하지 아니하다. 여기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건축허가 받고 나서 부수적인 토지 형질 변경 따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 받고 나서 부수적인 토지 측의 채취 이것도 따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상위 허가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밑에 행위들은 따로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허가 필요 없는 또 경면상이 나요. 허가 필요 없는 경면상이 가지고 경면상 또 나옵니다. 허가 필요 없는 상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상인데 일단은 일단 응급조치 행위할 때는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사후에 한 달 안에 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 대상 행위들 중에서도 정축, 또 개축, 저축이 그렇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리고 각기 1, 2, 3, 4, 5번 각기 해당 행위마다 경면상에 또 쫙 나옵니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상들이 밑에 박스에 쭉 나와있죠. 이 표를 좀 읽어보십시오. 요 정도 제가 추려놨으니까 이건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입니다. 숫자가 딱 나올 때 경면상으로서 보는 것은요. 도시 안에서는 대부분 다 50이다. 50 무슨 이하입니다. 50이하네요. 50이하 해가지고 무슨 50m, 50cm 등이 나옵니다. 근데 25 이하인 것이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요 3번과 5번 사항이 그럽니다. 3번, 5번 사항. 그래서 그 사항 보시면요. 25 이하인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토석에 채취하고 물건 쌓을 때 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역과 이역부분 나있죠. 물건 쌓을 때 요 토석을 채취하는 면적 25, 물건 쌓는 부분 면적 25제곱미터, 요 두 가지만 25, 거의 다 50이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허가할 때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허가를 항상 할 수 있어요. 조건부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 딱 나면 신청한 자가 어겐됐습니다. 또 조건 이행 담보조로서 또 이행 보정금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다랍니다. 항상 보정 딱 나면요. 개발자가 누구냐? 공공자가 아니고 민간. 항상 보정 나올 때는 민간인 개발자, 민간 주체, 민간 회사 등일 때만 보정 붙입니다. 공사비 20% 붙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검사 받으면 이제 지체 없이 이것을 반환을 또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심사할 때 심사 조건, 심사의 기준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심사가 심사를 쭉 합니다. 해서 보니까 어떤 사항을 보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근에 혹시나 공공시설 사업 등을 위시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등을 위시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 중이면 이것들의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겁니다. 이걸 위해서 허가할 때 인근에 있는 이 시설 사업 등의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기타 개발 행위들이 토지 용도 제등에 맞는지 본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토지 이용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본다. 자, 또 해당 그 장소가 유보 용도 지역이어서 성장 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 어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라면 성장 관리 방안에도 부합되는지를 다 보겠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또 세 번째 가보시면 일단 주변과의 요 개발이 조화되는 개발일 것을 요구한다. 주변과의 조화를 또 요구를 딱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가보시면 기반시설 상태와 해당 그 개발 행위와 또 이것도 연동될 것을 요구한다. 부합될 것을 요구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기준 면적을 갖추는지를 봅니다. 이 면적이 또 중요한데요. 일정 규모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 데에서 개발 기준 면적 반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도시 안에서는 기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미만. 그런데 도시가 아닌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도시 안에서도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 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자, 녹지 가운데서 보전 녹지일 때는 5천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도시 외에서도 자연 보전지역 5천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요 규모를 갖춰야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요 규모 이상이 되어도 도시 계획에 심의 거치며 허가 받는 경우는 있는데 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개발행 허가상이었습니다. 이 상에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지금 페이지 61페이지 전체적인 내용 되겠고요. 62페이지 가시면 또 다 나옵니다. 나오고요. 63페이지를 가보시면 성장관리 방안 보이죠? 이건 요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성장관리 방안을 세우는 지역이면 여기에도 부합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요건요, 우리가, 해당 그 토지 이용 행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해서 시가화 용도, 시가화가 필요한 토지 용도, 그 다음에, 개발을 약간 유보해놓은 용도, 그 다음에 보존할 용도 구분을 딱 합니다. 해서 시가화하면, 아시다시피 주상공업체계요. 근데 유보 용도 이걸 다 외워주십시오. 유보 용도는요. 자, 녹지 가운데서는요, 자연 녹지밖에 없어요. 생산 녹지 없습니다. 자연 녹지하고요. 관리 가운데서 생산 관리와 계획 관리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잔혹, 생관, 개관입니다. 요 세 가지 지역인데, 요 세 지역에서 자연 녹지와 생산과 계획 관리 지역인데, 요 세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개발을 허용하면 난개발달 우리가 있다 싶으면요, 요쪽 장소에 대해서 유보용도입니다. 유보용도 지역일 때, 유보용도, 주로 유보용도 지역일 때 한해서 보시면 성장 관리 방안을 세워서 이게 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항이 또 포함됩니다. 포함될 것인데 또 필수 포함 사항이 이때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개 딱 보시면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할 때 포함되는 내용과 그 얼추 비슷합니다. 해서 기건이에요. 기건까지는 똑같습니다.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하고 건축 지안 이거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까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할 때는요, 건근용이에서 높이도 필수 포함사항인데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울 때는요, 어차피 다 유보 용도 지역 보시면 청수가 4층이야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으니까 요건 빼버리고 기반 시설과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필수 포함하게 돼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울 때는요, 건근용까지만 필수 포함사항이지 높이는 빠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 보시면 신청하면 자, 한 장을 넘어가시면 15일 안에 다 절차를 받았는데 63페이지의 첫 번째 절차에 보시면 허가 신청할 때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그 장소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면 개발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때는 기반시설 설치 기간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국일 때 하나입니다. 땅과 장소가 아닌 개발 밀도 관리국일 때 기반시설 계획서 제출 필요 없다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심의에 대해서는 다 넘어가시고 항상 심의합니다. 64페이지 가보시면 결정통지입니다. 결정통지. 자, 이건 여기입니다. 아까 심의라는 것은요, 요 규모가 좀 작으면 심의 안 합니다. 규모가 좀 클 때 한다 해서, 요, 아까 1, 2, 3, 5, 1, 2, 3, 4, 5, 요 규모를 초과 이상 되는 큰 규모이면 심의 통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요 규모 안 되면 심의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통지편 보시면 15일 보이죠? 15일 안에 결정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요것도 기억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 해가지고, 요 사항들 다 설명했죠. 조건 다 달 수 있다. 신청자의 의견도 넣습니다. 이행은 보증금 딱 나오면 민간자한테만 그렇다. 20%다 이렇게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검사 받으면 반환을 딱 해줍니다. 자, 근데 검사 받는 것은 또 다가 아니에요. 검사 받는 것은요, 검사 받는 대상이 또 전체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 토지의 분할한 행위는 검사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건 쌓는 것도 검사 받는 사항이 아니고,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석을 채취한 자일 때 한해서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는 단위가 틀립니다. 토지 분할. 과 물건 사는 것은 검사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기술성 문제는 간단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요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개발할 때 보시면 그 지역에서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보시면 개발할 때 공공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곳에 기술성 문제가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개발한 데가 누구냐? 개발 행정청이 개발했다. 또 비행정청이 개발했다. 구분을 딱 합니다. 행정청과 비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했습니다. 행정청과는요, 보시면 새로운 신규 시설은 전부 다 보시면요, 관리할 청이 전부 다 공짜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종전시설, 폐지할 시설은요, 요 개발한청, 개발한 이제 행정청이 또 전부 다 무상으로 들고 간다. 합니다. 신규 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그러면 종전시설은요, 요 개발청이 다 무상으로 기속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비행정청과는요, 신규 시설은 물론 다 관리할 행정청이 다 무상으로 들고 갑니다. 무상으로 들고 와요. 그런데 이 종전시설 폐지를 필요한 종전시설 부지는요, 개발한청, 개발청이 아니고 개발한 비행정청이 들고 가긴 가는데 다 안 들어갑니다. 상당 부분만 기속한다. 상당 기속. 이 말 딱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쪽 행정청과는 새로운 것이 만약에 100억짜리고 옛날 부지 포함해서 200억이다 할 때 다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은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신규가 100억짜리고 옛날 것이 200억짜리면 새로운 시설 100억 주고 나서 남는 차익분은 반납합니다. 그래서 요 새 시설 설치한 비용만 상당히 있어서 남은 차이는 반납한다.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잡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대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제 7번도 중요하죠.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인 필요하신 사항이죠. 이건 얘기입니다. 해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은요, 요건을 심사를 했을 때 다 합법적이면 다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라는 말 딱 보이면요, 요건 이제 심사를 해서 요건을 갖추면 기속적 행위다 해서 허가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준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어주긴 내어주는데 잠시만 이것을요, 다른 목적에서 잠시만 연기시켜 놓을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연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잠시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시, 도지사도 연기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체시장 군수도 연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뭐 심의해서, 해당 장소 심의해서 지정해서 발표 고시를 딱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국토장관과 시도에서 지향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해서 이렇게 고시한다. 이렇게 또 절차가 약간 또 달라집니다. 연기할 때 보시면요, 임체한 기한이 3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필요할 때 한 차례에서 2년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그런데 연장할 때는요, 또 여기 연장할 때는 심의를 듣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해당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녹지 지역들이다. 녹지 지역과 그 다음에 시골 농촌에서의 좋은 땅,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쪽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어. 근데 개발 허용하면 바로 주변에 어떤 즉시 보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태가 딱 보인다랍니다. 우량 농지, 우량 습지가 보입니다. 녹지나 계획관리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 주변에 뭔가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딱 보인다 할 때 보호를 좀 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가보시면 주변에 개발을 하려면 즉시 침해가 우려될 때 잠시만 또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요, 3년까지만 이렇게 제한하시, 이때는 연장하지는 못한다. 3년 한 번 땡입니다. 땡.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 딱 걸리면 연장할 수가 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세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수립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결정이 되어지면 해당 그 지역의 허가 여건이 변경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될 때 그렇다랍니다. 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선착수자가 막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딱 되어진 장소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해당 그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이 되어진 장소일 때 한해서 이럴 때에서 연장될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 경우일 때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보전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테마로 갑니다. 14번 이제 챕터 가시면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설치 계획도 설치 비용 등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개발 행위와 다 같이 이어집니다. 개발 행위가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와 같이 이어진다.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심사한다 했습니다. 심사한다 해서 제가 기준 보시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심사 기준 가운데에서 5번째 기준에 딱 포함이 되어 있지는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보시면 기반시설 과에 해당 개발의 조화 여부를 본다 그랬습니다. 연동성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계를 딱 보니까 요 개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하다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에서. 그런데 필요하면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설치하고 자니까 설치하기가 아주 곤란한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설치가 가능한 상황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 가능하다? 안 된다. 두 가지 상황이 딱 나옵니다. 요 두 지역 때문에 그 지역이 또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곤란할 때는요, 개발을 가능할 때까지 좀 개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억제할 때 방법이 뭐냐? 바로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하긴 하되 규모를 좀 작게 하세요. 이렇게 강제합니다. 무엇을 강화해서 강제합니다. 강화한다. 뭘요? 그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작게 건물 지으세요 하면 알아서 건물 안 짓습니다. 이걸 위했습니다. 이럴 때 용적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받고 있는 그것의 2분의 1까지 50%까지 강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장소를 위해서 보시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장소의 지정이 필요할 때는요, 해당 특광시군이 지정하는데 할 때 보시면 그냥 도시계획위에 심의해서 지정해서 고시만 하면 이런 장소가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하면 문제가 크십니다. 그래서 의견 듣지는 않고 곧바로 그냥 심의해서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요 장소는요 보시면 주로 건물이 많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고요. 개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계선은 꼭 구분을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지역 여건이 좋아지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여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해제 또는요 추가 연장 등에 관한 결정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반면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가 가능한데 하려면요 거대한 용지를 확보해야 돼요.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용지 땅 사는 비용과 공사할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요 개발자한테 일부 증가시킨다,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해당 그 장소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반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되겠습니다. 자, 요 장소는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절대 요 양정선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필요할 때 역시 특광시군이 결정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결정할 때 역시 결정을 딱 하는데 이때도 물론 심의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를 딱 할 것인데 그런데 이때는 심의하기 전에 개발 확인을 해주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심의한다 해서 이때 위에 의견 듣지 않는 것이 의견 듣고 나서 심의해서 고시한다. 절차에서 의견 없다 있다 차이점 나옵니다. 자, 이런 장소는 요즘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냐 하니까 일단은 각종 어떤 제한받던 곳이 법이 바뀌거나 기타 각종 어떤 용도식 등이 바뀌어가지고 그 제한이 완화된다. 또 해제되었다. 합니다. 제한을 풀어줬으니까 돈을 좀 내세요. 시행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전 연도에 비해서 작년도까지의 개발량의 건수가 보니까요 20% 이상 증가되었다 할 때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특정 지역입니다. 화성시 동탄 같은 지역에서 그 화성시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인구의 증가율이 20% 뛰었다 할 때 이제 해당 장소를 지정하게 돼 있다. 의무적 대상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이 딱 된다 할지라도 실제는요, 이때부터 1년 안에 실제 기반시설 설치할 계획이 나와줘야 설치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수립을 못하고 있으면 1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그 다음 날
신료된다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야 설치비용을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치할 요 기반시설에는요, 대학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설치 부과할 때 부과하는 이제 기준을 봅니다. 부과 기준 딱 보시면요. 부과 대상 행위는요, 개발 가운데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 가운데서도 신축과 정축일 때만 부과한다. 합니다. 그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축, 신축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에다 일체로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 가운데에서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짓는 철거 신축일 때에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이렇게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보시고요. 부과하는 시기는 이렇게 신축, 정축 등의 건축의 허가를 딱 받으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특강시군이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요. 납부입니다. 납부는요, 해당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받는 검사이 바로 사용승인. 이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 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되고요. 납부할 때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또 그래서 뭐 카드라든지 다 됩니다. 되는데 또 필요할 때는요, 토지 물납로서 토지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분할 납부 또 1년 내에서 납부 연기도 할 수 있다 등도 등장을 합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유발 개수가 보이죠. 이건요, 자동차 출입이 많은 사람 출입보다요, 이보단 자동차 출입이 많은 곳의 위주로 높다. 이렇게 하시고 외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였습니다. 또요, 69편에 가시면 기반시설에 부과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는요, 실제 공사하는 자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를, 타인 토지를 빌려서 임차해서 건물 짓는 자가 부과한다. 그래서 위탁, 도급준자가 건물 건축 중인 될 때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고 납부 업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끝을 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트 2의 도시개발법으로 가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